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K2 네트워크의 세일즈 엔진을 맡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글로벌 네트워크 WAN 구간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능들, 그리고 인터넷 보안에 대한 두 가지 큰 키워드를 통해서 IT 부서에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중국에 대한 특수한 솔루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지사나 현지 출장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위치한 본사 전산실이나 데이터 센터 혹은 국내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나 서비스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들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인터넷 보안에 대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다양한 서비스나 사스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업부서에서는 사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편의성과 보안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의성이라면 물론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도 있을 것이고 관리자의 관리 편의성도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K2가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시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얼핏 들으시기에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전혀 관계없고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30분 정도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저희 아키텍처에 대한 보안적인 접근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가시고 또한 현업에서 이런 것들 접목해 보실 수 있는지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보안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사실 세스입니다. 그래서 세스라는 단어는 2019년도에 가트너가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조직의 IT를 바라보는 컨버전스를 얘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IT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부서와 보안 부서는 일정 부분 상호 보안 또한 상호 경쟁적인 요소들로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직의 요구 사항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또 흩어지면서 또 분산되는 노력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 개별 포인트 솔루션들을 도입하시게 되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부수적인 어려움들도 동시에 직면하시기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트너가 이 점을 주목했었고요. 2019년도에 발표한 시장 보고서에서도 앞으로의 고객은 단순성, 확장성, 유연성, 민첩성 그리고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 컨버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9년인데요.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4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는 세스가 조직의 미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한 2,300여 명 정도의 CIO와 설문조사를 했던 가트너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이미 한 30%의 고객들은 사스를 도입하셨다거나 아니면 향후 12개월 내에 사스로의 대전환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이미 예상까지 반영된 상태라고 응답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K2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이름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고요.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보안을 클라우드 형태에서 제공한다라는 큰 비전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가트너가 2019년에 되어서야 사실 사실한 시장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보고서들을 발표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장을 개척했었고 많은 고객들을 레퍼런스를 확보했었다라고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트너가 이 방향성을 제시한 이후로 세스의 효용성을 증명하듯이 시장에 많은 네트워크 벤더와 보안업계들이 또 세스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현재는 그들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도 좀 사스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시장에는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하나의 세스라는 어떤 비전을 향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또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중국 연결성과 네트워크 보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정말 저희 K2가 어떤 식으로 이 SAS적인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글로벌 백본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팝들은 네트워크적인 부분들, 그 가속화라거나 경로 최적화 같은 네트워크의 전통적인 기술들을 저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팝은 네트워크적인 게이트웨이뿐만이 아니라 보안적인 어떤 인스펙션 포인트로도 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팝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이 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을 통해서 저희가 백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글로벌 사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는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저희 소켓이라고 부르는 장비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UTM 장비나 방화벽, IPS, 웹 게이트웨이 이런 장비들을 하나의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장비가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이 네트워크와 보안적인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점에 배포되어 있는 장비들은 단순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는 보안 터널을 구성하는 매개체 역할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장비가 혹시 배포되지 않더라도 그 기존의 고객께서 활용하고 계신 IPsec 장비라든가 방화벽, SDN 장비들을 통해서 IPsec을 통해서 트래픽을 K2 팝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보안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K2 팝을 통해서 VPN 사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알고 계신 VPN 솔루션이라거나 SSL VPN 같은 단말에서 보안 접속이 필요한 여러 솔루션들을 여러 그 단말의 엣지들을 K2 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팝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목적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목적지에 대한 최적화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팝들을 활용해서 백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런던, 서울에서 LA까지 일반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팝을 통해서 이런 그 글로벌 구간을 최적화된 상태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환경은 저희가 제공하는 하나의 콘솔로, 하나의 그 웹 콘솔로서 설정과 제어 그리고 모니터링까지도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팝 위치들이고요. 서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팝들은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나 애주어나 AWS 같은 데 저희가 VM을 하나 단순히 띄우고 그것을 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 세계 이런 지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저희 팝에 대도시의 팝이 저희 팝이 이미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볍게 이 팝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적극적으로 고객이 있는 곳에 그다음에 목적지 그 트래픽이 가야 되는 목적지에 최대한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요. 이런 백본을 활용해서 중국 연결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라고 불리는 일단 국가적인 차원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프로토콜, 패킷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중국 내부의 지역과 외부의 어떤 인터넷을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인터넷 현실로 인해서 사실은 현재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근무자들이나 또 출장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것이 정당한 트래픽이라 할지라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암호화된 터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능 제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지점과 국내 본사를 연결을 위해서 애초부터 아예 전용선을 도입하신 기업들도 물론 많긴 하신데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 문제나 운영상의 이슈들로 인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국이나 또 해외를 접속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불가피하게 인터넷에 중국의 인터넷 통신 상품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4G, LTE나 테더링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었습니다. 출장자가 계실 때도요. 국내 본사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셔야 된다면은 그런 그 현지에 있는 호텔이나
뭐 이동 중인 공항에서도 불가피하게 한국까지 서비스를 활용하실 때도 일반 인터넷 통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성능 제약이나 또 거기에 대한 접속에 대한 불안정성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VPN이라는 것이요, 이미 활용하고 계시고 이미 도입하셔서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열이 목적인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리방학결이 아무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보안 터널을 복호화하려는 시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엔 여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이나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제어를 하려고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차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VPN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트래픽이 감지가 된다면은 불규칙한 형태로 트래픽을 제어한다거나 그러니까 풀어줬다 막아줬다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해당 목적지를 막아버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IT 입장에서는 정당한 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성의 저하로 연결되고 또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IT 부서의 불만으로 쌓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열심히 방안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이 부분들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통해서 뭐 VPN을 제공하신다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행위들이 충분히 불법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영문 기사를 이제 단순히 구글 번역해서 좀 제목이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 외국에서 나왔던 기사들이고요. 뭐 벌금이 일어났던 사례들이나 실제로 그 담당자들이 처벌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VPN 인터넷 검열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IT 현업에 계신 분들의 고민도 당분간은 계속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좀 필수 요건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니까요. 중국 내부와 외부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백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해외의 모든 네트워크와 보안적인 부분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SDN 장점을 살려서 QoS 같은 트래픽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점에 있는 여러 인터넷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가용성을 높이는 여러 시도들도 물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의 현지 법이나 법규에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IT 관점에서는 중국 따로 해외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직이고 우리 출장자들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인트라넷, 그다음에 사내 트래픽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가는 사스 트래픽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안이나 가시성도 동시에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K2에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표와 살짝 변형된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이 여전히 K2 백본이지만요. 중국 내부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고 현지 파트너와 구성한 중국 내부용 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과 상해, 심천에 저희가 저희 자체 팝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기 위한 모든 트래픽들은 물론 기존의 다른 통신사들이나 네트워크 솔루션들과 비슷하게 심천과 홍콩을 거쳐서 해외로 나가는 경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지 사용자들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트래픽 플로우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VPN 사용자나 현지에 계신 지점 유저들은 일반적으로 웹 접속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심천, 상해, 북경 팝 중에서 저희 클라이언트나 뭐 단말이 알아서 가장 가까운 팝을 통해서 트래픽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중국 내부의 트래픽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중국 방화벽의 제어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내 지점을 연결하는 중국 지점과 한국 본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터넷으로 노출될 필요가 없는 그런 트래픽들이고요. 보안적으로도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으로도 굳이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설망으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은요. 중국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K2 팝,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K2 팝, 물론 서울과 뭐 중국의 세 군데 하나 팝이 될 텐데요.
이 팝들을 활용해서 중국과 심천을 거친 그 중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방화벽에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외부로 국외로 접속하기 위한 사스 서비스나 또 일반적인 웹 서비스에 대해서도 K2 백본을 활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팝C로 표현된 그 임의의 전 세계 어떤 곳에 팝들이 됐던 간에 그 트래픽이 가야 하는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K2 팝을 활용해서 이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사스 서비스가 일반 웹 서비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사실은 사스와 일반 웹 서비스의 차이는 분명한 테네트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36 같은 경우에도 APJ라는 리전에 대해서 어떤 그 구역 그 라이센스를 아마 구매를 하시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사스 서비스들이 전진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특정 구간에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이제 IT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특정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팝이 어느 곳인가를 사전에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팝을 설정하시게 되면 K2가 그 구간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도 담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이 만리방화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실까 봐요. 저희가 현재 지금 이미 이런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들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고객들 한 220개 정도 되고요. 중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점을 연결하고 있는 사례도 한 670개 정도가 됩니다. 중국의 VPN 사용자 SDP라고 저희 부르는데요. 이런 원격 사용자들도 5,000명 정도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에서도 많은 출장단들이나 그 활발하게 그 중국과 사업하시는 고객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백본을 활용하신다면 기존의 고객들이나 사용자들이 불만을 품으셨던 그런 품질 문제도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약간 자랑 같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여러 중국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능들을 그 요건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파악한 저희 경쟁사들 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민하실 다른 경쟁사들에 대한 역량도 같이 비교를 해놓은 장표입니다. 제조사 자체적으로 가진 역량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의 SDW나 그들의 백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역량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그렇듯이 중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제조사만의 광고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숨겨진 이슈들을 굳이 고객에게 노출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로 지금 많은 이슈가 쌓여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저희만의 백본, 저희만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혹시 간혹 오해하시는 게 K2가 중국 서비스에 특화된 어떤 업체이냐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역량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와 보안을 같이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좀 남은 시간 동안은 보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큰 단어는 컨버전스이고요. 싱글 패스, 싱글 포털, 싱글 매니지먼트 엔진 이런 싱글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제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싱글 솔루션이란 게 과연 어떤 다른 여러 솔루션들을 합쳐서 하나로 그냥 만들어냈을 때 컨버전스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질문이 있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7년인데요. 좀 화면 보시면 금방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2007년 스티브 잡스가 맥월드 키노트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워낙 유명한 영상이라 아직도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MP3 아이팟, 그다음에 3G 핸드폰, 그다음에 포켓피스라고 불리우던 그런 인터넷 그 모바일 인터넷 단말 기기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 자리에서 이 세 개의 기기들을 애플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풀어낸 세 가지 장비를 발표한다고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세 가지 잔말은 하나의 단비 아이폰이라는 장비로 발표를 하겠다 다시 정정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물론 스마트폰이란 단어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폰과 이메일과 인터넷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었고요. 그 기기들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이 컨버전스, 이 세 가지 기능들을 모았던 장비는 단순히 어떤 우스꽝스럽게 기능들을 취합해서 모았던 그런 하나의 억지스러운 장비가 아니라 정말 사용성과 편의성, 확장성을 고려한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장비를, 혁신적인 단말기기를 발표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아이폰을 공개할 때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기존의 아이팟이나 휴대폰, 포켓 PC보다 얼마나 CPU가 빠른지, 얼마나 메모리가 더 큰지,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사용자가 그 기능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미 여러분께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컨버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시간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IT 인프라 환경은 혹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공개했던 시절의 어떤 단말 형태와 비슷하지 않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화벽, UTM, 웹프록시, IPS, SD-WAN 장비들, 그리고 SSL VPN 장비들, 엔드포인트 단말, 이 수많은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 쓰고 계시긴 하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 체인으로 연결된 서비스들이 결국 개별 솔루션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역량만 발휘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 그 사용자 단말이나 사용자 인증이나 단말의 인증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각각의 장비에서 뽑아내는 보안 엔진이나 뭐 이벤트들이 그들만의 로직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그 결과물이 CM 대시보드로 이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각각의 모듈에서 처리되고 반복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데이터로 쌓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쌓이게 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오로지 고객의 몫입니다. 또 이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 툴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이벤트들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발생된 이벤트들을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요. 이런 이벤트들 가운데 앞서 말씀 주신 여러 벤더들, 기존의 업체들께서 가지고 계신 솔루션들도 거기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해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 가능한 이벤트, 대응 가능한 액션들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런 그 통합되지만 통합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거나 거기에 대한 액션을 뽑아내는 것조차나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로그들이 빠져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습니다. 가트너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보안팀들이 많은 툴들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 누적, 알러트들이 쌓이게 되면서 물론 많은 데이터들은 있지만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직들의 역량이 여전히 챌린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싱글 벤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스의 기능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단순히 짜집기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하나의 벤더에서 그 모든 가시성과 제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 장표는 이제 가트너가 발표했던 그 보고서 안에 있던 그림인데요. 위와 아래에서 동일하게 보시는 것은 컨시스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높은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도 반드시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싱글 벤더 솔루션을 활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25년도까지 현재는 10%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싱글 벤더에 대한 필요성이요. 3분의 1 가량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벤더들도 K2가 분명히 그 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트래픽이 하나 들어올 때요.
단일 엔진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물론 인증과 접근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트래픽들을 단순히 서비스 체이닝으로 하나하나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엔진에서 여러 하나의 패킷을 분산 처리하여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보안적인 담보와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 패킷을 처리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트래픽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위협들에 대한 인지가 됐을 때는 다시 엔진으로 피드백이 진행되면서 그 저희가 감지한 위험들 그리고 시중에 알려진 공용 피드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다시 엔진에다가 부합하면서 그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 엔진을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하는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싱글 엔진이라는 단어도 사실 업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단어라서요. 좀 오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여러 기능들을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예쁜 UI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싱글 엔진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BIT 분들께 말씀드리는 어떤 좋은 사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전의 DVD 머신이나 어떤 그 VOD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예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온프렘 서비스들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안적으로나 네트워크적인 효용성을 얼마나 잘 누릴 수 있는지는 애초부터 아키텍처가 잘 설계되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저희가 이렇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보안 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좀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 지점에서 근무하는 마케팅 부서의 인턴 직원이 페이스북을 접속하여 매일 월요일 오전마다 주간 홍보 이벤트만 포스팅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댓글만 달 수 있게 한다. 이 정책을 만약에 혹시 구현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안 솔루션에서 얼마나 많은 개별 설정과 거기에 대한 제어들을 하셔야 되는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복잡한 요구사항을 단순히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설정하기 쉽다고 뿐만이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보안에 대한 효율성으로도 나타나고요. 거기에 대한 그 이벤트가 저장된다거나 그 이벤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까지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트래픽이 하나 흘러나갈 때요. 저희는 네트워크적으로 보안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 보시면 350개 정도의 정보를 그 플로우에서 뽑아냅니다. 출발지, 목적지, 사용자 위치, 사용자 단말의 형태, OS, 그다음에 그 목적지에 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위협 분석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담당자가 놓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엔진에서 저희가 뽑아낸 인사이트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보안을 간편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쉽게 할 수 있는 관리자와 사용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이 정도까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장표들,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역량들이 물론 일반 시중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보안 피드들을 저희가 차용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저희가 시크릿 레시피라고 하는데요. 저희만의 특별한 레시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트래픽들입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연결되는 모든 그 네트워크 정보들, 그다음에 사용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활용하게 되는 목적지에 대한 분석들을 활용해서요. 시중에서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C사에서 알려주는 위협 정보들도 물론 저희가 다 취합을 하지만요.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흘러나가는 한 50만 명 정도 되는 VPN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동시에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탐의 확률도 줄이게 되고요. 실제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트래픽들이 저희 망에서 일어나는 패턴들을 통해서 분석할 때 도리어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먼저 인지하고 이들의 그런 업체들에게 저희가 정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 모든 기능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